역사를 딱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국기가 언제 그럼 만들어진 예, 거예요? 요 국기는 지금 현재의 국기는 1785년에 네. 그 까를로스 3세라는 여기서 또 까를로스 너무 심했나요? 그 까를로스. 까를로스는 괜찮아요. 괜찮습니까? 카를로스 좀 어색합니다. 예, 카를로스가 오히려 까를로스. 어색하죠. 네. 까를로스 3세가 그 제작을 하여 이게 공표를 한 것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스페인의 국왕은 그 펠리페 6세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근데 왕국이 이렇게 4개나 있고 네. 막 지배 역사도 많고 네. 이슬람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인종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, 스페인에. 그렇습니다. 예, 역시 JJ가 이제 뭐 감을 완전히 잡으시고 음. 역사를 이제 그 이렇게 그 통찰하시는 능력이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.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안에는 당연히 뭐 이베리아족도 있고요. 또 켈트족도 있고요. 또 이제 그 라틴족도 있고 게르만족도 있고 또 무어족도 있습니다. 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아니요, 처음 들어보는데. 이 무어족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는 다 그 흑인들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아프리카는 인종적으로 흑인이 아닙니다. 맞아요. 예, 흑인이 아닙니다. 그 사람들은 원래는 그 유럽에서 들어갔다가 그래서 유럽에서 들어갔다가 이슬람을 배워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다시 유럽으로 진출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 특히 모로코의 이슬람 민족은 무어족이라고 하는데 네. 흑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무어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베리아족, 켈트족, 라틴족, 게르만족, 무어족 등이 이렇게 공존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너무 다양하죠. 지난번 바르셀로나 편에서 말씀드렸던 까탈루냐어도 있고 네. 저 북쪽에 그 갈리시아어도 있고 또 바스크어도 있고 또 안달루시아 지방의 남쪽이죠. 안달루시아 지방의 어떤 그 지방 사투리도 굉장히 심하고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라고 말하는 것은 마드리드가 수도니까 마드리드가 중심인 그 카스티아 지방의 언어인 그 카스티아어를 말하는 것이죠. 그러나 사실 뭐 스페인에 가보면 네. 뭐 그 지방에서는 그 다 자기네 말을 합니다. 뭐 스페인 역사가 들어보니까 또 재밌네요. 그렇습니다. 아까 또 말씀하신 그 무어족도 그렇습니다. 저 그거 알아요.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 하얀 그 백인들 많이 있는 거. 그렇습니다. 알제리도 그렇잖아요. 알제리도 그렇습니다. 그 축구의 지네딘 지단도 네. 알제리 출신이에요. 그렇습니다. 알고 계셨어요? 네, 정말 뭐 나만 아는 건 줄 많이... 알았는데. 저도 그렇구나. 뭐 이제 인터넷 좀 봅니다. 저도. 예, 죄송합니다. 구글도 있고요. 예, 네. 지단이 바로 알제리 출신이죠. 백인이죠. 그러면 네. 이제 스페인 역사 좀만 더 얘기해 주세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네. 스페인 역사를 조금 더 그 들여다 보게 되면 그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처음으로 인류가 그 발자취를 남겼는데요. 그 벌써가 아니죠. 무려 180만 년 전의 일입니다. 그래서 기원전 한 계속 내려오다가 기원전 2만 년 전쯤에 그 유명한 그 알타미라 벽화라고 아시나요? 인류 최초의 그림이라고 하는 왜 미술책에 나오지 않습니까? 이렇게 황소같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. 그 이런 황소 그림도 있고 뭐 사람 그림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알타미라 벽화를 그 이렇게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바로 이 알타미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네. 그 스페인 북부의 그 깐타브리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요. 또 그 동굴도 있는데요. 네. 그 동굴 안에 원시인들이 이렇게 남겼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원시인들이 진짜 2만 년 전에 남긴 건지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 300년 전에 누군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알 수 없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미술책에 나왔다고요? 예, 미술책에 나 왜 본 기억이 없지? 네, 그 제가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. 네, 제가. 스페인 역사를 또 들여다 보니까 기원전 어떻게 2만 년 전까지 가네요. 그렇습니다. 멀리 갔습니다, 굉장히. 네. 그렇지만 네. 그 스페인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2만 년 전은 거의 원시인 수준이고요. 네. 원시인 뭐 호메렉투스 뭐 이런 뭐 그 크로마뇽 시절인가요? 네. 뭐 이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류의 선조지 뭐 어떤 스페인의 선조라고 할 수는 없고 스페인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기원전 900년경에 유럽에서 그 침투한 그 켈트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그 네. 이베리아인, 무어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되겠습니다.
이베리안. 네. 이베리아가 이베리코랑은 그건 없죠? 아, 관련이 있습니다. 아, 저 있는 거예요? 예, 요 이베리아하고 이베리코, 하몽 이베리코, 그 하몽 이베리코의 이베리코가 요 이베리아에서 온 거고요. 요 이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로마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네. 그 마드리드 그 이베리아 반도에 에브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긴 강이거든요. 근데 요 에브로 강이 에브로 이베리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에브로 강에서 유래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, 역시 그 로마인들이 이렇게 지배를 했습니다. 이베리아 반도를 한때는요.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는 로마의 일부로서 번영을 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페니키아인, 뭐 그리스인, 뭐 켈트인, 그리고 뭐 토착 세력은 아니지만 뭐 이분들도 뭐 다른 데서 들어왔지만 이베리아인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 융합을 한 것이죠.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 이베리안 반도를 지배하면서 여러 도시의 그 흔적을 남겼고요. 네. 또 마드리드 인근 도시의 그 세고비아, 네. 예전에 제가 세고비아가 원래 참 유명한 기타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의 기타 브랜드하고 이 도시로서의 세고비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마드리드 인근 도시 세고비아에 있는 그 수도교가 있습니다. 수도교, 엄청난 수도교가 세고비아가 있는데, 요 세고비아에 있는데 네. 이 수도교가 바로 대표적인 로마 유적이죠. 아, 저 수도교가 뭔지 원래 몰랐었는데 네. 그 브라이언 깨톡 사진에서 네. 봐가지고 알거든요. 네, 제가 얼마 전에 절벽 사이에 있는 예. 그 다리 그거잖아요. 아침 모양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게 바로 수도교라는 게 이제 로마 시대,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상수도 시설입니다. 그래서 그 수도교를 통해서 물이 그 호수에 있는 물이, 강에 있는 물을 네. 끌어들여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의 문명을 지금도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. 좀 대단한 문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수도교가 있고요.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절벽 사이에 있는 그 아치 모양의 다리, 바로 그것입니다. 근데 이 와중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. 무엇입니까? 이게 바로 무엇이냐? 바로 이슬람의 지배입니다. 아, 이슬람 또 나오네. 예. 네. 711년에 이베리아 반도에 유입된 이슬람 세력들이 그 1400년대 중반까지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으니까요. 그리고 400년 동안은 실질적인 통치를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뭐 감이 오시죠? 실질적인 거 왜 다 하면 거의 막 700년 가까이 지배를 했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스페인에도 이슬람의 흔적이 많이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들의 문화가, 이슬람의 문화와 또 건축이 뭐 스페인 전역에 그 남아 있고요. 그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 그라나다에 우리 드라마 제목도 있죠. 그 저기 알함브라 궁전. 잘 모르시는. 예, 전 잘 안 봐서 모르는 네. 그 그라나다의 그 알함브라 궁전이 있고요. 이 알함브라 궁전이 이게 그 이슬람의 건축 양식이고요. 그 알함브라 궁전의 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라신, 그 알입니다. 알라신의 알입니다. 그래서 네. 알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 세력과 관련이 있다,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. 그럼 알라딘도 그 알라딘도 그 이슬람의 알이고요. 아, 진짜요? 심지어는 무하마드 알리의 그 그 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알라 신의 알이고요.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랍어로 아살라무 알라이쿰 할 때 거기 나오는 알. 진짜요? 예, 그것도 알라 신하고 관련입니다.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알라 신과 이름이면 이름, 건축물이면 건축물, 심지어 책 이름이면 책 이름, 모든 것이 알자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의 그 알도 그것도 알라 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선지자의 이름이니까요. 알라 신의 알이었구나 그게. 그렇습니다. 그럼 우리 그 알까기 이거 되게 안 좋아하겠다. 알까기. 예. 거기 이 아랍 지방에 가서 알까기 하면 혼나겠죠. 네. 저기 안 됩니다. 네, 큰일 나겠네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그 1469년에 뭐 명목상이지만 그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. 또 이쯤에서 1460년대 요때쯤에서 이슬람 세력을 이제 완전히 물리치고, 그리고 나서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더불어서
그 대항해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면서 쫙쫙 뻗어 나가게 된 것이죠. 그 대항해 시대 그 게임 이름 아니에요? 아. 되게 유명한 건데. 아 그렇습니까? 그 뭐 있어요. 네. 3대 중독 게임이라고. 네. 대항해 시대랑 네. 문명이라는 거랑 그 네. FM이라고 축구 감독하는 게임 그 세 개가 한 번 하면은 그냥 빠져들어가지고. 네. 그거 제가 막 그걸 제대로 많이 한 건 아닌데 제가 영상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. 아. 와 역사 공부가 좀 되는 게임이라고. 아, 그때 막 식민지들을 막 스페인, 포르투갈, 영국이 막 늘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예, 맞습니다. 이 역사 공부를 뭐 게임을 통해서 제대로 하셨고요. 네. 이때 이제 그 포르투갈과 더불어서 스페인이 그 해외 진출을 하고 뭐 이때 그 콜럼버스도 나가게 된 것이죠. 그 해외 진출을 하게 되고 엄청난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서 그 막대한 부를 챙겼고 또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스페인으로 몰려와서 이제 건축물과 예술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. 역시 예술가들은 네. 그 돈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 부자들이 오니까 따라와서 그 참 좋은 현상이죠. 그 건축과 예술 작품을 남겼고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그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이 급부상한 영국에게 네. 그 대패를 하면서 해전에서 대패를 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게 되죠. 걸으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아이고. 사라지는 그런 운명을 그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. 스페인도 역사에 좀 굴곡이 있는 나라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 뭐 영원한 1위는 없고요. 네. 거기다가 1930년에는 그 바르셀로나 편에서 얘기를 했던 그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기억납니다. 이때부터 이제 소수민족의 문화를 막 말살해 버리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면서 역사의 아픔을 겪게 되고 이때 뭐 카탈루냐어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그 흑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. 근데 지금은 스페인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고 네. 많이 찾는 그 관광객이 찾는 나라잖아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한 거예요? 네, 그래서 이제 21세기 현재의 스페인은 뭐 그때와는 또 흑역사가 있었던 프랑코가 지배했던 독재 정권이 있었던 그때와는 이제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광 대국이 됐고요. 관광 대국으로 거듭났고요. 또 화경조 선수가 그 마라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개최를 하고요. 또 2002년도에는 그 유로화를 도입을 해서 스페인 경제의 어떤 성장의 발판을 마련을 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2004년도에 그 마드리드의 그 아토차역이라고 있거든요. 그 가장 큰 역인데 마드리드에서 그 아토차역에서 또 테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테러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하는 종교와 관련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. 저는 정말 이 종교 관련된 테러가 많은 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. 네. 그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. 그렇습니다. 근데 스페인이 또 네. 이 관광 대국인데 사실 제가 어디 보면 네. 지금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도 있던데. 네.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인가요? 그렇습니다. 경제적으로는 그 카탈루냐, 바르셀로나를 제외하고요. 카탈루냐 그러니까요. 지방을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거의 뭐 고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많이 심각해요. 네, 많이 심각합니다. 심각하고요. 관광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고요. 네. 2007년도에는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? 그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침체하고 폭락하고 여전히 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고요. 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스페인 연방 정부가 이 분리 독립하는 뭐 카탈루냐나 바스크 지방이겠죠. 분리 독립하는 이런 세력을 어떻게 그 잘 조율해 나갈지 또 각종 종교 관련 테러 사건을 어떻게 잘 그 대응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참 저는 궁금합니다. 네.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냥 쭉 여기까지 왔네. 현재까지 왔네요. 그렇습니다. 마드리드로 이제 여행 좀 떠나봐야 될 것 같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마드리드 여행 얘기 좀 이제 하시죠. 네, 네. 그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뭐 교통 이야기를 좀 잠깐 짚고 가야 되는데 바르셀로나에서 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비슷하겠죠. 예, 비슷합니다. 제가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뭐 메트로, 버스, 트램이 다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지하철인 메트로가 물론 구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뭐 대부분의 관광지, 마드리드의 대부분의 관광지는 그 존 A 구역이겠죠. 존 A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 요금으로 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 10회권이라고 있습니다. 그 바르셀로나에서 티텐 같은 개념의 그 10회권이 있는데 이게 그 12.20유로입니다. 그 1회권은 2유로, 그리고 10회권은 12.20유로니까 네. 훨씬 저렴하겠죠. 그래서 뭐 사정에 맞게 이런 것을 사셔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기초 스페인어 회화는
그 같은 스페인어권인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편에서 이미 하지 않았겠습니까? 떼quero, 뭐 예. 떼아모, 네. 뭐 그라시아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감히 생략을 하고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부에노스아이레스 편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드리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! 예.